행복학교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정책 연구를 보고하는 행사입니다. 행복학교 3년간의 성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일반 학교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또한 대입으로 통한 행복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행복학교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맞물려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미래교육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서 어떻게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미래교육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행복학교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복학교의 성과가 일반 학교에 많이 파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행복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학교 학부모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전 교직원들, 더 나아가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는 행복학교 성과 분석 연구, 특히 중등학교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우선 연구는 저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하고 강희수 연구사님, 그리고 유병준 선생님하고 3명이 같이 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우리보다 혁신학교를 진행한 경기도나 서울 이쪽에 선행연구가 꽤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혁신 철학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은 걸로 선행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행복학교를 성공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교사의 자발성인데 저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선행연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사 간 협력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교사마다 생각하는 교육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공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선행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학교는 아시다시피 좀 업무가 많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라든지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많이 혁신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다. 그 다음에 현장에 이런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형식적인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운영하던 교사들이 가버리면 그 다음 교사들이 오면 그냥 그전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지원청 및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되는데 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도 행복학교 운영 방법이나 성과에 대해서 실제적인 현황을 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필요성인데요. 저희 행복학교 연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를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성과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입시에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늘리는 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복학교의 성과, 효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학교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또 유리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죠. 단일 교대가 있는 경우도 많겠죠. 특히 진주교대라든지 부산교대 이렇게 되게 되면 다 선후배이잖아요. 결속력이 뛰어나고, 야, 우리 행복학교 한번 해보자, 혁신학교 해보자, 이렇게 되면 잘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중등은 저런 단일 사범대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많고요. 다양한 과목이 또 있고요. 출신 지역이 다 다른 경우도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느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장 큰 파워죠. 입시 때문에 안 됩니다라든지 입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등인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성으로 선행연구에서 중등 연구가 적기 때문에
중등 연구와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이제 행복학교 추진 성과 분석을 그 행복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큰 목적을 갖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학교 일반 학교를 비교해서 행복학교 4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그러니까 행복학교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 지역사회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연구 가설이라고 한다면 귀무 가설은 행복학교 일반 학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대립 가설은 행복학교 일반 학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실질적인 연구 가설은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학교 4대 추진 과제의 차이를 학생에 대한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건 학생의 역량입니다. 역량. 어떻게 이게 학생의 학업 역량, 지적 역량, 창의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런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학부모도 4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봤고요. 자녀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데요. 행복학교 4대 추진 과제를 물어보고 플러스해서 업무 적정화 부분까지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행복학교 4대 추진 과제는 민주적 학교 운영, 배움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그래서 쉽게 민배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민주적 학교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연구 배경을 좀 살펴보면 먼저 기존 학교와 혁신학교 차이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력이란 개념입니다. 학력. 기존의 학교는 여전히 점수와 서열 중심이죠. 서열. 그 다음에 소수 학생의 수월성. 쉽게 이제 얘기하면 서울대를 가는 학교냐, 서울대를 못 보는 학교냐 이런 것만 했던 학교가 기존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혁신학교는 역량 중심이죠. 그러니까 기존 학교가 그냥 지식 위주로 지식 평가만 했다고 한다면 역량은 지식 외에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행동으로 발현되는 그리고 모든 학생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교육 행정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 학교는 하향식 위에서 관리자가 지시하는 그리고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로 어떤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 혁신학교는 수평식, 상향식이고 교원의 자발성, 내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경남 행복 특징은 정의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그다음 철학은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 특색은 이런 철학에 바탕돼서 민주성의 그 자발성을 기초하는 거고, 미래성은 수업 방식을 배움 중심 수업을 한다. 공공성은 조화를 추구하고, 지역성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배전수 중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집단지성을 강조하고, 소통과 배려는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에 시작돼서 2016년에 2기, 2017년 3기까지 되어 있고 2016년에 2기를 좀 저렇게 좀 강조한 이유는 조금 이따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기 혁신학교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혁신학교라든지 행복학교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의 행복학교라고 해서 이런 미래형 학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분석을 해보면, 종합해보면 학교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 혁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분석, 초등학생에 대한 혁신학교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분석,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운영, 민주성, 효과 및 성과 분석, 모델 학교 및 연구 동향 분석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주로 온라인 대상, 설문 수집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했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원, 행복학교, 일반학교 이렇게 구분을 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행복학교, 일반학교가 100% 안 되는 이유는 특성화학교, 특목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 및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눴는데요. 선행연구, 타시도, 문헌을 분석했고 학교 알림이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학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행복 성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설문은 크게 7가지 영역으로 했는데요. 행복학교 정책, 민주적 학교 문화, 배움 중식 교육과정, 수업과 학습평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통과 배려 공동체 이런 4대 추진 과제에다가 행복 정책, 그 다음에 학업 및 진로 역량, 교원들 행정 업무 적정화를 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학업 및 진로 역량인데요. 학생의 학업 역량 향령, 자존감, 자존감 이 방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행복학교에 대한 어제 이은재 국회의원도 얘기하듯이 행복학교가 학생들이 학력을 떨어뜨린다, 혁신학교가. 이런 것이 사실은 학부모한테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복학교,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희석시키는 효과를 보는 그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학력은 미래 학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 인재인데요. 이게 바로 미래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게 총 6가지 역량인데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다 행복학교에 들어있는 어떤 추진과제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현장 연구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행복 성장 학력이 저희 경남의 미래 학력이라고 네임을 했고요. 물론 이제 설문을 다 돌려서 타당을 받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자발적 실천, 관계소통, 다양성 수용 이런 것들이 행복 성장의 학력을 이루는 6개 역량이다라고 봤습니다. 구체적 분석 방법을 보게 되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했고요. 긍정률을 보완해서 활용했는데 왜냐하면 리커트 5점 척도의 가운데 3점은 보통입니다. 보통이다라고 체크하는 것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또 확률적인 것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연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통계 분석은 SPS 20.0을 사용했고요. 빈도 분석에다가 그 다음 독립표본, 행복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D 검증을 했고 학생의 학업 역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상관 분석과 중다 회계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문항 간 신뢰도를 살펴보게 되면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 0.8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크롬바 알파에서 0.6 이상이면 문항 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 알림이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중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2015년에 지정됐고 총 4개가 지정됐습니다. 그게 1기인데요. 보통학교 이런 거 다 떠나서 좀 기초학력 미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2015년에 경남대 3.9였는데 3.4로 줄은 거에서 반해 A, B, C, D 중학교 모두 6.2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5.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2015년에 지정돼서 1년 한 6개월 정도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행복학교 효과가 발현돼가지고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인데요. 보게 되면 2016년에 행복학교 고등학교 딱 2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들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거죠. 2016년 3월 2일 날 학생들은 왔고 그때부터 수업 받았고 2016년 6월 20일 날 이 국가학업 성적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성적이 행복학교가 성적이 안 좋다, 기초교사적인 학생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들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추이를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에 A 고등학교, 비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미달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지정 자체가 이 학교들은 선호한 학교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복지적 특성이 있는 학교를 선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행복맞이학교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학교를 본다면 1년 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복학교를 이름으로 지정한 뭐 네이밍 효과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학교야, 이런 것들이 뭐 3개월 만에 발현돼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범주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정책과 기타 사항인데요. 크게 5가지를 물어봤는데, 행복학교 입점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표로 평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모는 낮게, 이 빨간 것들은 매우 낮게, 이건 보통이라는 어떤 그림 기호로 표시했는데요. 여전히 행복학교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매우 낮게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행복학교 정책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보통인 성격입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학부모는 좀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하냐, 경제적 부담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대입을 위해서 행복을 뒤로 밀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인지하는 정도는 공이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행복학교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행복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모두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의 적극적인 정도도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가본 결과 행복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뭐 오전마다 시키거나 어떤 시간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독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교가 자유롭게 다 공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들은 독서를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공부에 대해 왜 독서를 하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복학교 일반 학교를 분석할 때 유의미한 항목만 분석했습니다.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들을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학부모인데요. 학부모는 보게 되면 사교육비 경제 부담이 일반 학교에서 더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학교는 여전히 지필고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학교는 대부분 서술형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대비를 잘 못한답니다. 학원을 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 학생들 자체가 학원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요. 또 주체성이 높기 때문에 학원을 옮긴답니다. 이리저리. 근데 일반 학교는 학부모들이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그냥 그 한 학원을 계속 다니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입을 위해서 행복을 좀 포기하는 정도, 이런 것도 봤더니 일반 학교가 훨씬 높게 대학 가면 다 해결돼, 지금은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만 해, 행복은 나중에 미뤄, 이런 것들이 인식이 더 강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미주적 학교 문화 첫 번째 과제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등교 규정 만족도, 이런 것, 복장 규정 만족도, 방과후 보면 이런 것들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학교랑 행복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다음 방과후 자율학교 선택도, 방과후 자율학교 선택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보통으로 나타나 있고요. 학생자치 지원은 보통, 규정 개정 정도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학교 일반 학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규정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사춘기이잖아요. 이 등교 10분, 5분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만 늦춰주게 되면 아침 식사라든지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봤더니. 복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마기를 줄이고, 교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이런 것들이 행복학교는 조금 자유로운데 반해 일반 학교는 좀 강하게,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동아리 활성화 부분도 보게 되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좀 높게 나타나 있고요.
행사에 대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통 정도는 보통, 학교 민주 운영 보통, 학교 만족도 보통, 행복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행복학교와 직접 비교하게 되면 확연히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등교시간 만족도, 행복학교 학부모, 교원 다 행복학교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분, 5분 차이가 학부모한테도 크고 선생님들한테도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방과 후 자율학교 선택을 보게 되면 여전히 행복학교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마찬가지고 국감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여전히 일반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강제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거에 반해 행복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좀 자유롭고 활동 자체도 그 시간에 뭐 공부 외에 비교과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허용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 자치에 대한 학교 지원 정도도 행복학교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할 때도 행복학교가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운영 부분도 높게 나타나 있고요. 행사 의견 반영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뭐 축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역 주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높게 나타나 있고요. 학교 민주적 운영도 마찬가지로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학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학교 만족도가 높으니까 개인적인 행복도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우선 교사 친절 개방 정도 이거는 보통으로 나타나 있고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관리자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관리자가 학생들한테는 좀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미발생 정도를 봤더니 낮게 나타나는 거 봐서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학교 일반학교를 비교해야 되는 차이가 있는데요. 교사의 친절도 개방 정도는 행복학교가 훨씬 높게 나타나 있고요. 관리자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도 정도도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뷰를 가게 되면 행복학교 관리자들은 대부분 아침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따라 프리허그를 하거나 하이파를 해주거나 반갑게 맞아주거나 인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관리자를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학교폭력 미발생을 보게 되면 역시 행복학교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이 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기사를 봤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성적 때문이다, 학교 부적응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또래 관계라다. 또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복학교는 같이 수업하는 게 많잖아요. 같이 어울릴 게 많잖아요. 얘기도 할 게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측면도 훨씬 행복학교 높게 나타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에 대한 이해 존중 부분, 학생들 간 아까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측면들이 학교 폭력을 미발생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나 모든 활동에 또래 협력을 정도하는 것도 행복학교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학교 폭력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것들이 행복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및 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녀의 대화 정도를 보게 되면 행복학교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 참여하는 것보다 행복학교가 훨씬 높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렇게 정해서 1학기, 2학기 상담 주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참여도도 학부모가 훨씬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원들만 보게 되면 동료 교사에 대한 협력 정도, 동료 교사 갈등이 나타나 해결하는 정도라든지 교직원 동아리가 활발한 정도, 현재 학교 동료 관계에서도 행복학교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업 및 학습 평가를 보게 되면 교수 학습 방향의 다양화 측면은 높게 나타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운영도 높게 나타나 있고요. 다만 진로 진학 지도의 만족 정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입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찾아가는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는 진로 진학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술형 평가 비중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복학교와 비교를 하게 되면 교사 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생 중심 수업, 진로 진학의 만족도, 서술 평가 비중이 높은 정도 이런 부분이 다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의 집중도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방식 만족도, 수업 참여도, 수업 흥미가 높아진 정도도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런 배움 중심 연수의 적극 참여 정도라든지 교과 협의 활성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정도, 교육과정의 융통적인 운영 부분도 행복학교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학원 및 진로 역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초점인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낮다, 여전히 나는 뭐 그렇지 않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아니다. 질문 못하고 있다. 수업 태도 개선이 됐냐? 아니다. 자기주도 학습력이 있냐? 아니다.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향상됐냐? 보통이다. 창의성 문제 해결력 낮다. 학생부에 적을 거리가 풍부하냐? 보통이다. 학생들은 낮다. 별로 적을 게 없다. 자존감이 향상되느냐? 자신감이 향상되느냐? 보통으로 나와 있고 학생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행복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향상 부분이나 질문의 적극성, 수업 태도 개선이나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 저희가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있는데 공이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학원 및 진로 역량 보게 되면 진로 역량 강화,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 찾고 검색하고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행복학교 훨씬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교원들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적정화를 물어봤는데요. 보게 되면 적성에 따른 업무 배치, 관리자의 생활교육 지원은 보통으로 나타나는데 특이한 것은 교무행정 전담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냐 했더니 50.7%로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의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효율화의 관행을 개선하느냐, 공문서를 감축하느냐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복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업무 배치, 관리자 상담 지원도 높게 나타나 있고 특히 교무행정 실질 운영도와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정도가 행복학교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향상됐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업 영향 정도를 종속 변수로 놓고 나머지 항목들을 독립 변수로 해서 영향 정도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개 문항 모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관계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1에서 1까지의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1인가 1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관계성이 높은 건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 있고 특히 대입위한 행복 지원은 0.051로 나타나서 학업 역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 학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엄마한테 들어도 그냥 귀로 흘린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학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11부터 20분까지 보게 되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업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만족스러우면 본인의 성적에도 관여된다는 거죠. 학력, 역량이 다 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 방식의 만족도입니다. 이런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력이라든지. 반대로 수업 방식이 만족된다. 모든식 수업, 배움 중심 수업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학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분부터 30분까지 항목을 보게 되면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그러니까 수업이 재밌으면 학생들의 성적이나 영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진학의 만족이 높으면 그러니까 내 진로를 알게 되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내 학력을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시사점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사가
그러니까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 뭐 학생들이 얘기하는 뭐 묵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그게 바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부터 40부까지 항목을 보게 되면 수업 방법을 개선을 통한 수업 태도 개선, 이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높은 게 뭐냐? 수업 방법을 개선을 통한 수업 태도가 개선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나가보게 되면 아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은 거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수업을 하게 되면 디귿자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자질 않습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게 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발표하고 협력학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성취도가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그러니까 자다가 자지 않게 되고 애들과 얘기하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학력 향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강화. 그러니까 수업이 개선되고 관심이 있게 되면 공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꿈을 알게 되고 그럼 자기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될지 보면서 이런 것들이 향상되기 때문에 진로 역량 강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항상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게 상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미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수업 과제라든지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과제는 결국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한 학생부 내용,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유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향상되는 거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엄마한테 혼나고 맨날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좀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자신감 향상 부분은 그런 겁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모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역할을 해내게 되면 애들한테 칭찬을 너 괜찮구나, 잘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도 그런 측면이 학업 역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다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종속 변수는 학생의 학업 역량 향상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다양한 독립 변수, 다수의 독립 변수를 통해서 이 수치적인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좀 확인하려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상관 분석과 다르게 중다외 분석에는 학업 역량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 12개 나타났습니다. 총 30%였는데요. 특히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이 수업 방법 개선, 아까 말한 상관 분석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요.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역시 학업 역량에 영향을 준다. 다른 것들은 조금 낮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 개수는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학생 중심 학교 자치라든지 학교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우고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한테는 학생 자치라든지 예산을 주면서 너 이거 써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도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저는 해봤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 결과라든지 논의를 보게 되면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큰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데, 미래 학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학교를 좀 일반화하는데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첫 번째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 모형 적합성을 위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연구경을 보게 되면 정책적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산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행복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홍보라든지 마케팅은 없을까 있고요. 공격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큰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뭐 시내버스라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행복학교에 대한 좀 인지도를 우선
많이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출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홍보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차등화 세분화를 얘기했는데요. 학교마다 다 뭐 급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무행정은 배분 수요 검토인데요. 행복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교무행정은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뷰 해봤더니 돈이 아니라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검토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 검토인데요. 물론 행복학교에 대한 인사제도가 뭐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사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어느 고등학교는 준벽지 지역에서 승진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되면 또 목표가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관리자라든지 그러니까 있고 싶은 사람, 나가고 싶은 사람, 오고 싶은 사람, 관리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행복학교에 적합한 교원 인사제도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정기관 간 협업 문제인데요. 이건 비단 행복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서만 칸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학교 빅텐트로 뭐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행복학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교사에 대한 실질 연수화인데요. 뭐 기존의 연수들은 대부분 이런 강의식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어떤 그런 연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원격 연수 같은 거는 뭐 클릭하다가 그냥 연수만 수료했다. 뭐 이수증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주제하다시피 행복학교의 성공 요소 중에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찾아가는 연수라든지 토론 연수라든지 컨설팅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 정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러가지고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교육지구 연계라든지 행복교육 클러스터 구축 확장성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행복학교가 성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행연구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도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수에 맞게 개설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 경남 행복 38개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2개입니다. 거의 60%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 딸랑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행복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움 중심 수업을 배우고 학생, 나는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 높고 다 배웠어요. 근데 갈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왔는데 중학교 복명 중에서 열심히 행복학교 때 배웠어. 미래형 수업 배웠는데 막상 그것을 해보려고 고등학교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다시 또 강의식, 주립식, 야간 강제 학습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숫자가 맞게 개설돼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10개면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이렇게 가야 최소한 그 학생들이라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헷갈릴 것 같아요. 중학교에 열심히 배운 수업 다 했는데 갑자기 강의식 수업하고 막 권위적으로 하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해 해성중하고 해성고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해성중은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 열심히 배웠는데 해성고에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실례로 얘기하면 해성중에서 해성고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도 막상 전교 1등이 가더라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의 폭 확대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를 이제 계속 확대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교육지구를 확대한다고 행복교육지구가 행복교를 확 늘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교를 넓히는데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긍정적인 인식을 부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학교 클러스터 구축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김해 분성여고를 예를 들면 김해 분성여고가 있는데요. 옆에 분성고라든 여러 중학교가 있습니다. 김해 분성여고 행복학교로 해서
학교 등본 시간이 8시 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게 전파가 돼서 분성고도 8시 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클러스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심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중학교 자율학습 연계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부 장관 김상봉 전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처음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사실 효과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복학교 또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뭐 수업의 뭐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이죠. 클러스터 구축은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학교 일반화 학생 중심축을 중등학교로 확대하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 초등학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쉽게 행복학교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형 역량인재, 행복 성장력 측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늘리는데 조금 치중하는 게 어떻겠냐 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 중심 수시 평가라든지 고등학생들의 가장 민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행복학교 학생들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적을 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3등급 이하는 적어주지 않는다. 어떤 학교 2등급 이하는 뭐 세특이나 이런 거 적어주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활동 자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아서 적어주는데 애들이 초안을 써오면 행복학교는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적어줄래 적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되면 어제 교육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구교대 이런 것도 꼭 대입을 좋은 대학 가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효과로서의 큰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 정책을 위한 철학적 본질 모형확립 타당화 필요인데요. 사실은 이제 행복학교가 뭐 4대 추진 과제, 철학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다 명확한 규명이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 뭔지 도대체 어떤 범위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배움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뭔지 범의 공동체 수업만 하는 건지 디귿자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철학이나 모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인터뷰 해봤더니 이게 뭐 수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교과로 되어 있고 이게 물론 다양한 것들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명확한 어떤 틀이나 모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뭐야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도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어떤 범위인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